가야인의 예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 서울에 가면 문화재장 있죠. 거기서 공연도 하지만 거기서 많이 가르치고 교육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 가야 시절 때 여기 봉황대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연습 무대였습니다. 그 연습을 여기서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K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단순히 요즘 우리가 나라 경제가 앞서서 그다음에 한류 문화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이미 한류 문화가 그 가야 시대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야인들이 춤추고 그다음에 노래했던 그리고 악기를 다뤘던 사람들이 일본이나 우리 중국 등 인근에 그 당시부터 초청이 되어 가지고 섭외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류 문화를 꼭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따지자면은 오히려 가야 시대 때부터 한류 문화가 꼽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야 시대는 경제와 더불어서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많이 전달이 되었거든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중동까지도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기 문화는 우리 가야 시대 가야 민족하고 그다음에 터키 민족하고 가야 시대의 그 철하고 터키의 철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수준이 높게 재련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터키의 그 철 자체가 가야에서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 철에 대해서 가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 하면은 지금 터키로 바뀌었지만은 그 행제의 나라다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전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6.25 때 완전히 참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부터 문화가 알게 모르게 교류를 해왔지 않느냐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제의 나라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그리고 그 터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장 동양체에서 가장 서양적인데 그 동네의 그 여인들을 보면은 너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문화가 아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적도로 보면은 비슷한 위치에서 가지고 음식 문화도 우리 피클 같은 경우 양파 피클 같은 오이 피클 이것도 그 나라에서 그대로 먹고 고추도 우리보다 더 매운 거 먹습니다. 그래서 행제 나라다라고 하는데 그때 철기 문화 때부터 시작해서 문화를 같이 해서 행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묻혀가지고 기록에 의해서 쳤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사국시대인데 우리는 삼국시대로만 학교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속에 그 시대에 분명히 가야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말에 가야 말에 신라에 복속됐다는 것 때문에 가야 시대에 대한 문화라든지 모든 걸 신라에 넣어가지고 역사로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문화가 오히려 그 당시에 삼국 문화뿐만 아니라 외나라 그러니까 일본 문화까지도 가야에서 전달된 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이제 일본의 양심 있는 사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일본 천황이 일대에서 무대까지는 그냥 전설 속의 인물들만 있습니다. 실제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실존하는 인물로 이제 천황이 됐는데 그 천황 10대 천황이 실제로는 1대 천황입니다. 그래서 그 1대 천황이 가야인이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학교 보면 도레인이라고 배웠죠. 그 도레인이 가야에서 일본으로 도래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백제에서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도래인이라 했는데 그때 가야 문화를 많이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백제 문화권에서 많이 또 넘어갔고 그래서 가야의 철기와 그 다음에 가야 시대 때 우리 진례에 가면 문천 독이 있듯이 도자기가 일본으로 많이 직접적인 제품을 수출된 게 아니라 도공이 많이 수출되기도 했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또 많이 끌려갔어요. 군지관 때도 그렇고 가야 시대 때 그때도 많이 넘어가서 일본의 문화를 완전히 계획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주 미개했는데 가야 문화로 인해서 일본이 많이 핵심이 됐다고 봅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조선시대에 거치면서는 뒤처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일본이 스팀 문물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는
현대 사회로 그리고 산업 사회로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흔히 가야 시대에 일본의 문화를 그래서 가야의 그 팀들이 오히려 일본의 그 원류다라고 보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은 어느 나라들마다 원주민들이 있어요. 일본 원주민들하고 지금 일본인들 중에서 특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한국이에요. 그런 사람. 일본 원주민들은 아주 못생겼어요. 호주 원주민도 에브리띵이라 해서 그 아주 못생겼는데 원주민끼리는 원래 못생기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지금은 미모들이 만다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하고 2세, 3세, 4세 뭐 내려가면서 한국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아까 그 극에서 나왔듯이 해선이와 문섬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도 마찬가지고 해선이와 문섬이도 사랑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둘 다 내용은 보면 비슷한데 신분이 좀 다릅니다.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은 그래도 기득권 특이고 해선이와 섬섬이는 뭐랄까 조금 그 시대에 비하면은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인왕자와 황새 장군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전부 이게 절주왕 때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신라군하고 찢어보고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무조건 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결국은 황새 장군도 마찬가지 군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인왕자하고 사랑을 못 이뤘죠. 근데 이제 황새 장군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황새 장군하고 여인왕자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황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너무 잘 싸우니까 장군으로 발탁되고 해서 너무 잘 싸우니까 임금 눈에 들어요. 그래서 임금이 니는 내 부마가 돼야 되겠다. 강제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유민공주라는 공주하고 인연을 맺게 했는데, 근데 황새 장군 입장에서는 나는 정혼한 여인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유민공주하고 잠깐 가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저 여인왕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얘 정혼녀를 뺏겼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라 쪽을 바라보면서 황새 장군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해선이처럼 결국은 쓰러졌죠. 그래서 죽어버렸고 슬슬 앓다 그때가 25살이라고 해요. 4살, 25살. 그 다음에 황새 장군은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유민공주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늘 가슴에는 여인왕자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 100년 살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유민공주가 아무리 이뻐도 내 마음에 정혼한 그 사람만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높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슴 속에는 여인왕자를 품고 있다가 결국 여인왕자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도저히 양심상 여인왕자를 버리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결국 황새 장군도 시금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둘 다 이제 저승에서 만나자 하고 저승에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민공주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의의 가해자가 되버렸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의의 가해자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유민공주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가 시켜서 결혼하긴 했는데 자기도 늘 황새 장군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민공주는 도저히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이모산이 있는데 이모산이 이제 지금 현부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마감했는데 옛날에는 저 산이 유민산이라 했습니다. 유민공주가 들어갔다 해서 유민산인데 행체가 호랑이 같이 생겼다 해서 이모산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모산 이렇게 호랑이라는 그 기가 너무 세가지고 문제가 된다 해서 현부암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온화하고 그런데 산은 올라가면 엄청 가파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올라갈 때. 너무 산세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둘 다 해선이와 섬섬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황새 장군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왜 그렇게 파괴꾼이 많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가야판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그는 황새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래서 그런데 이는 또 해선이와 섬섬이는 부모가 아니라 이 악플러 때문에
그러니까 황새 장군의 그 부하였는데 덕필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덕필 장군이 또 혜선이한테 뿅 가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제 권력이 좀 있다고 섬섬이를 신라 장군 포로가 되도록 유도를 했죠. 잡혀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잡혀가고 나면은 혜선이가 섬섬이를 포기하겠지. 그러면 내 품에 안기겠지. 라고 했는데 혜선이는 모르겠다. 요즘 같으면 그래 하겠죠. 요즘은 뭐 쉽게 물어서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번 정을 주고 나면은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점원자한테 한 사람한테만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섬섬이가 못 온다는 걸 알고 섬섬이가 죽었다고 이제 가짜 그 정보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선이는 기다리다 오지 않는 님을 어찌 여기서 만들 거냐. 차라리 저승에서 가서 만나자. 그래서 저승에 가는 길로 해서 고독사 아닌 고독사를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안타까워서 아마 이야기가 더 슬프게 이 시민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역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소시민들이 써가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역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마이 스토리가 모여서 그게 역사가 돼야 된다. 이제는 시민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야 문화 컨텐츠 발전소에서는 그게 작은 이야기, 소시민들 이야기, 내 이야기, 너의 이야기하고 임금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하나의 컨텐츠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이야기지만은 오히려 조그만 이야기다 해서 황새 장군이나 여인낭자 그 사랑보다 못하진 않아요. 사랑은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주변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크는 작전, 모든 이야기 문화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김해를 살리는 뒷받침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거는 가야금 연주거든. 그러면 이걸 갖고 연주를 또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지금 약간 지금 전혀 여기서 캐스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퍼포먼스는 리허설 없는 퍼포먼스를 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어요. 서투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눈빛으로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얘기하지 않으랍니다. 예.
요새 관계 있습니다. 차례 경매 경매가 되거든요. 벌써 오면 안 되지. 벌써부터 하지 마. 벌써 오면 안 되지. 차라리 우리 많이 한점 오면 그런데 두번 박수로 사랑해요 배드런지 만나보겠습니다. 관객을 향해서 갑시다. 마타리 꽃을 아시나요? 박선태. 혜선이와 성성이를 아시나요? 가야금 쟁의 화음 들어보셨나요? 거친 비바람을 회오리로 연주하여 봉황대 감은 그 옛 연인을 마타리 꽃술에 바람 올려 제일 큰 날에 펼쳐가려 해요. 심장 무벽하는 그 늦은 고백은 품지 못할 꽃자리 되어 그대라는 꽃들이 가슴 안에 있고 빈숲 지키는 들꽃 되었어요. 좋은 계절이 피고 질 때 호련히 별빛으로 성성하렵니다. 한오라기 흔적마저 벗어버리고 서 있는 풍경만으로도 무건의 전음을 전하렵니다. 한자라 여운마저 쓸어내면 품지 못할 계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대 마타리 배뜻한 영민으로는 봉황대 인연이여 우리의 영원한 사랑꽃이여